본 영상은 투자 권유 또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시청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배다 점성술의 시장 예측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목적의 분석이며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터리언입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월렛 토큰의 2026년 3분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크게 흔들리던 가격이 최근 들어 조금씩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요. 이게 정말 바닥을 다진 걸까요? 아니면 잠깐 쉬어가는 걸까요? 마치 오래 달리던 사람이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듯 지금 시장도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숨고르기 뒤에 어떤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분기는 목성이 지배하는 큰 흐름 속에서 수성이 세부 리듬을 조율하고 있어요. 큰 방향을 잡는 힘과 세세한 타이밍을 만드는 힘이 동시에 움직이는 셈이죠. 이 두 힘이 어떻게 얽히는지가 이번 분석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분석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방향은 시장 구조가 결정하고 행성은 타이밍과 증폭을 담당합니다. 이 원칙을 바탕에 깔고 느슨하거나 조급하게 들리지 않도록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성이 계자리를 지나며 이번 3분기 전체를 관통하는 마하다샤 지배 행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3분기의 기본 배경 에너지를 목성이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성은 원래 넓히고 키우는 힘인데 지금은 그 힘이 이번 분기 전체판 아래 깔린 배경 에너지처럼 작동하고 있어요. 문제는 토성이 동시에 압박을 걸고 있다는 점인데 확장하려는 힘과 조이려는 힘이 같은 시기에 부딪히는 셈이죠. 마치 풍선을 힘껏 부는 사람 옆에서 누군가 바람을 살짝씩 빼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는 방향이 한 번에 시원하게 뚫리기보다는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같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간에서는 큰 그림만 보고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저항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기보다 며칠 단위로 흐름을 지켜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토성의 압박이 강해지는 시점에는 목성의 확장력이 잠깐씩 눌릴 수 있으니 그런 구간에서는 속도를 한 박자 늦추는 게 좋아요.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 압박이 풀리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수성이 자기 라시인 쌍둥이 자리를 지나며 상태 전환을 가속하는 힘으로 이번 분기 안타르다샤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부 리듬을 만드는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라시에 들어와 있으니 그 속도감이 한층 또렷해지는 시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도 빠른 사람이 홈그라운드에서 뛰는 상황이라 평소보다 반응이 더 빨라지는 셈이죠. 다만 속도가 빠르다고 방향까지 정해지는 건 아니라서 전환 자체는 잦아도 그 전환이 어느 쪽으로 튈지는 시장 구조가 결정합니다. 그러니 수성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타이밍을 촘촘하게 만드는 조율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환이 잦아지는 구간에서는 짧은 흔들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큰 흐름 위에 작은 물결로 받아들이는 게 편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반전에 집중하기보다 며칠간의 방향성을 함께 참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목성의 큰 흐름과 수성의 빠른 리듬이 겹치는 시점에는 변화가 순식간에 체감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그런 시점일수록 성급한 판단보다 다음 신호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여유가 도움이 됩니다. 금성이 사자 자리를 지나며 네이탈 차트의 앵글하우스와 공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명은 이번 분기 자금 흐름의 배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성은 자금이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힘인데 지금은 네이탈 앵글 자리와 트랜짓 앵글 자리가 동시에 맞물리는 흔치 않은 구간이에요. 비유하자면 평소에도 문이 열려 있던 곳에 마침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겹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화성과 라후의 각도 영향을 함께 받고 있어서 유입되는 힘이 매끄럽기만 하지는 않고 군데군데 마찰이 섞여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금 흐름 자체는 살아있지만 그 흐름이 고르게 이어지기보다는 파도 치듯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입되는 힘을 확인할 때는 한 번의 흐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파동이 반복되는 패턴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의 급등이나 급락에 흔들리기보다 며칠간 이어지는 흐름의 방향을 함께 짚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화성의 마찰이 강해지는 순간에는 유입되던 힘이 잠시 주춤할 수 있으니 그 타이밍은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그 마찰이 가라앉고 나면 다시 유입의 흐름이 살아날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토성이 물고기 자리를 지나며 이번 분기 활성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번 분기 흐름 전반에 은근한 영향을 미치는 지점입니다. 토성은 속도를 늦추고 구조를 단단히 다지는 힘인데 지금 지나는 자리가 마침 이번 분기의 활성 구간과 맞물려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언덕을 오르는 자동차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앞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속도가 온전히 나오지는 않고 계속 뭔가에 걸리는 느낌이 드는 구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큰 폭의 움직임보다 더디고 조심스러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도가 더딘 구간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무리한 확장 대신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 받아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디면 다음 국면에서 더 단단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이 처녀 자리를 지나며 네이탈 트리코나 자리의 에너지를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도 안정적인 감정 기반을 가진 위치입니다. 달은 군중의 감정을 증폭하는 힘인데 네이탈에서 원래도 좋은 자리에 있던 배치가 이번 트랜짓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예요. 쉽게 말하면 평소에 안정적이던 마음 상태가 특정 자극을 받으면 유난히 더 잘 반응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작은 소식에도 평소보다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다만 이건 감정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지 방향 자체를 만드는 힘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군중 심리가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뉴스 하나의 일희일비하기보다 전체 흐름 속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넘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크게 출렁이는 순간일수록 오히려 한 발 물러나 지켜보는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라후가 물병 자리를 지나며 이번 분기 활성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기존 흐름의 진폭을 키우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라후는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벡터를 증폭시키는 힘인데 물병 자리라는 다소 예측하기 어려운 자리를 지나고 있어서 그 증폭이 매끄럽기보다 들쭉날쭉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스피커 볼륨을 키우는데 손이 떨려서 소리가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기존 흐름이 갑자기 세게 튀어 보이는 순간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신호는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튀이 보이는 구간에서는 그 움직임을 추세 전환으로 성급하게 해석하지 말고 기존 구조 안에서의 일시적 왜곡으로 받아들이는 게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왜곡이 가라앉으면 원래 흐름이 다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7월은 이번 분기 전체의 출발점으로 오랜 하락 흐름 뒤에 처음으로 숨을 고르는 구간에 들어섭니다. 가격 변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시장 전체가 다음 방향을 탐색하는 듯한 조용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이 시기는 화려한 움직임보다는 내부적으로 에너지가 재정렬되는 준비 국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목성이 마하다샤를 지배하는 배경 위에서 이 첫 달의 흐름이 이후 두 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은 급격한 반전보다 점진적인 안정화 신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바닥을 확인하려는 심리와 여전히 조심스러운 관망세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은 어느 한쪽으로 급하게 쏠리기보다 서서히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의 조용함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번 분기 전체 이야기의 도입부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눈에 크게 띄지 않는 흐름이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전환의 씨앗이 여기서 뿌려졌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7월을 성급하게 지나치기보다 어떤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목성의 큰 흐름과 수성의 빠른 리듬이 동시에 이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결국 이번 달은 이후 두 달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7월 한 달의 등락 자체보다 그 안에 어떤 에너지가 배열되고 있는지를 함께 짚어드리려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시기를 지루한 구간으로만 여기기보다 다음 두 달을 이해하는 열쇠로 받아들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이번 분기는 목성이라는 큰 배경 위에서 여러 행성이 차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구조라 첫 달의 흐름을 놓치면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7월은 조용하다고 해서 대충 넘기기보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구간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런 시선으로 7월을 바라보시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흐름까지도 놓치지 않고 함께 짚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목성이 개자리를 지나며 마하다샤 지배 행성으로서 이번 분기 전체의 바탕 에너지를 깔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성이 자기 라시인 쌍둥이 자리를 지나면서 상태 전환을 가속하는 힘으로 안타르다샤를 이끌고 있어요. 이 두 힘이 겹치면서 큰 틀에서는 완만한 방향성을 유지하되 세부적으로는 자잘한 전환이 잦게 나타나는 패턴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압박을 걸고 있어서 목성의 확장력이 곧바로 시원하게 뚫리기보다는 안에서 조율되는 모양새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유하자면 엔진은 이미 돌아가고 있지만 클러치를 서서히 밟아가며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차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은 급발진하듯 튀어오르기보다 여러 힘이 서로 균형을 맞춰가는 조율의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이 처녀 자리를 지나며 네이탈 트리코나 자리를 다시 자극하고 있다는 점도 이 구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군중 심리 역시 이 시기에는 작은 소식에도 평소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행성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한 가지 신호에만 집중하기보다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살펴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목성의 배경 에너지가 이번 분기 내내 이어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고 그 위에서 수성과 토성, 달이 만드는 세부 무늬를 겹쳐 읽으면 훨씬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큰 사건 하나보다 여러 작은 신호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흐름의 방향을 서서히 다듬어 간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7월을 지켜보실 때는 하루하루의 등락표보다 일주일 단위의 흐름과 분위기 변화를 함께 관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관찰 습관은 이후 8월과 9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그대로 이어지는 유용한 기준이 되어줄 거예요.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작은 반등이나 눌림을 보고 성급하게 큰 그림을 확정짓는 태도입니다. 숨고르기 구간에서는 방향이 아직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라 하루 이틀의 움직임만으로 판단하면 흐름을 오해하기 쉬워요. 그보다는 변동폭이 점점 좁아지는지 아니면 다시 넓어지는지를 며칠 단위로 지켜보는 습관이 이 구간에서는 훨씬 유용합니다. 또한 뉴스나 소문에 따라 심리가 출렁이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 확대 해석된 소식이 퍼지기 쉬운데 원소식과 반응의 크기를 나눠서 살펴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의 급격한 심리 변화보다 그 심리가 며칠 뒤에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훨씬 신뢰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기보다 관찰자의 시선으로 흐름을 지켜보는 여유가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달의 리스크 관리는 이후 두 달의 대응 방식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형성하는 습관 자체가 이번 분기 전체의 안정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차분한 관찰 습관을 쌓아두신다면 앞으로 이어질 두 달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달 가장 중심에 있는 힘은 역시 마하다샤를 지배하는 목성의 에너지입니다. 목성은 넓히고 키우는 힘이지만 그 확장이 한 번에 터지듯 드러나기보다는 이번 분기 내내 배경음악처럼 은은하게 깔려 흐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만 보고 목성의 힘을 판단하기보다 이번 분기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 속에서 이 시기를 하나의 출발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눈여겨보시면 좋은 부분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조용한 구간일수록 오히려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안에서 쌓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준비 국면은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다음 성장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월의 잔잔함을 지루함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이번 분기 전체의 리듬을 만드는 첫 박자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간인 8월로 넘어가면서 이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지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잔잔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앞으로 이어질 두 구간의 변화를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목성의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함께 활성화된 다른 행성들의 이야기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8월은 수성의 안타르다샤 리듬과 자기 라시 통과가 겹치면서 세부적인 전환이 한층 또렷하게 드러나는 구간입니다. 7월의 조용한 숨고르기 이후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빠름은 방향을 새로 만드는 힘이 아니라
기존 흐름 안에서 타이밍을 촘촘하게 만드는 조율자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8월은 잦은 움직임 속에서도 전체 구조 자체는 유지되는 리듬감 있는 조정의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분기 안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7월의 관망세를 지나 8월로 접어들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8월의 빠른 리듬은 7월에 쌓인 에너지가 조금씩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성이 자기 라시에서 힘을 받는 시기라 시장의 반응 속도 자체가 평소보다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곧바로 큰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전체 분기 흐름 안에서 작은 파도가 여러 번 치는 모양새에 가깝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8월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 시기의 반응 패턴이 9월 이후 흐름을 가늠하는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성의 큰 배경 흐름 위에서 수성이 세부 리듬을 조율한다는 원칙은 이 구간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8월의 빠른 움직임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신호라기보다 이미 진행 중인 흐름이 겉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이 시기의 반응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그것들이 모여 만드는 전체적인 패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8월을 보실 때 오늘 왜 이렇게 움직였지라는 질문보다 이번 주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었지라는 질문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8월 구간에서는 수성이 쌍둥이 자리라는 자기 라시를 지나며 상태 전환을 가속하는 힘이 한층 강하게 작동합니다. 홈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처럼 평소보다 반응이 빠르고 예민해지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에 금성이 사자 자리를 지나며 네이탈 앵글 하우스와 공명하고 있어 자금이 오가는 흐름 자체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화성과 라후의 각도 영향이 함께 걸려 있어서 그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기보다는 파도처럼 들쭉날쭉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해요. 라후가 물병 자리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리를 지나고 있다는 점도 이 구간의 변수 중 하나입니다. 스피커 볼륨을 급하게 키웠다 줄였다 하는 것처럼 기존 흐름이 순간적으로 세게 튀어 보이는 장면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팀은 방향을 새로 만드는 신호라기보다 기존 구조 안에서의 일시적인 왜곡에 가깝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구간을 지나는 동안 목성의 배경 흐름과 수성의 빠른 리듬, 금성의 자금 유입이 동시에 얽히는 복합적인 시기라는 점이 8월의 특징입니다. 이 세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간에서는 어느 한 힘만 보고 판단하면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수성의 빠른 전환만 보면 변동성이 커 보이지만 그 아래 깔린 목성의 큰 흐름을 함께 보면 전체 구조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금성이 만드는 자금 유입도 화성과 라후의 마찰 때문에 매끄럽게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마찰 자체가 흐름을 막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결국 8월은 여러 힘이 동시에 얽혀 복잡해 보이지만 그 복잡함 안에 나름의 질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이 구간을 훨씬 편안하게 지켜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8월 한 달을 흔들림 없이 지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8월은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짧은 흔들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라후의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튀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곧바로 추세 전환으로 해석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화성의 마찰이 강해지는 순간에는 유입되던 자금 흐름이 잠시 주춤할 수 있으니 그 타이밍은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루 단위 반응보다 며칠간 이어지는 패턴을 함께 살펴보는 자세가 이 구간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여러 정보가 동시에 쏟아지기 쉬운데 모든 정보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신호만 신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팀 이후에 곧바로 따라붙기보다 그 팀이 다음 하루 이틀 동안 유지되는지를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신중한 태도는 8월처럼 반응이 예민한 구간에서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는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하나의 신호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교차로 확인하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교차 확인 습관은 8월뿐 아니라 이후 9월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읽는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번 8월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수성이 만들어내는 타이밍의 촘촘함입니다.
자기 라시에서 힘을 받는 수성은 상태 전환을 유난히 가속하는데 이건 방향을 정하는 힘이 아니라 타이밍을 조율하는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8월의 잦은 움직임을 볼 때는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지 보다 이 리듬이 다음 국면에 어떤 신호를 준비하고 있나라는 시선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성의 큰 흐름이라는 배경 위에서 수성이 만드는 이 세부 리듬을 잘 읽어내면 9월 이후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8월 후반으로 갈수록 수성의 리듬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변화 자체가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전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8월 한 달 동안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가 다시 차분해지는 흐름의 리듬 자체를 관찰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리듬을 잘 이해해 두시면 이어지는 9월의 압축 국면을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8월은 조급함이 아니라 관찰력이 시험받는 구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이 시기를 훨씬 여유롭게 지나실 수 있을 겁니다. 2026년 9월은 토성이 물고기 자리를 지나며 활성 구간에 들어서는 시기로 이번 분기의 마지막 국면을 이루는 구간입니다. 8월의 들쭉날쭉한 리듬 이후 이 시기에는 다시 속도가 더뎌지고 구조가 단단해지는 분위기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성은 원래도 속도를 늦추고 구조를 다지는 힘인데 지금 지나는 자리가 이번 분기 활성 구간과 맞물려 있어 그 영향이 한층 또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9월은 화려한 반전보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고 다지는 시기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분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구간인 만큼 앞선 두 달의 흐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이 시기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이 구간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의 더딘 흐름은 앞선 두 달 동안 쌓인 에너지가 한번 정리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토성이 브레이크를 밟듯 속도를 조절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 초반의 숨고르기와 중반의 잦은 리듬이 이 구간에서 한데 모이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분석에서 9월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 시기의 흐름이 다음 분기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성의 큰 배경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토성의 압박이 그 확장력을 잠시 눌러두는 모양새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9월은 이번 분기를 마무리하면서도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9월을 볼 때는 단순히 느려졌다는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느려짐 그 자체보다 그 느려짐 아래에서 다음 분기를 향한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분기 전체를 돌아봤을 때 7월의 숨고르기와 8월의 잦은 리듬, 9월의 압축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구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서 바라보시면 이번 분기 전체의 그림이 훨씬 선명하게 다가올 거예요. 9월 구간의 중심에는 물고기 자리를 지나는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은 속도를 늦추고 구조를 단단히 다지는 힘인데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언덕을 오르는 자동차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속도가 온전히 나오지는 않고 계속 뭔가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목성은 여전히 개자리에서 마하다샤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확장하려는 힘과 조이려는 힘이 이번 분기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달이 처녀 자리를 지나며 네이탈 트리코나 자리를 다시 자극하는 흐름도 함께 작용하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예민해지는 순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압축 구간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무리한 확장 대신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유용한 시간이 됩니다. 라후의 왜곡 작용이 잦아들면서 상대적으로 소음이 줄어드는 흐름도 이 시기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9월은 화려함보다 단단함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진 구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목성과 토성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힘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장하려는 목성과 압축하려는 토성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은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두 팀이 한동안 자리를 지키며 힘을 겨루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이런 팽팽한 균형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이 갑자기 승리하기보다 서서히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형태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9월을 지켜보실 때는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보다 미세하게 바뀌어가는 균형의 신호들을 차분히 관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면
하루 이틀의 움직임보다 한 주 단위로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훨씬 유용합니다. 이 시기에는 속도가 더뎌지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보다는 기초를 다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토성의 압박이 강해지는 순간에는 목성의 확장력이 잠깐씩 눌릴 수 있으니 그런 구간에서는 속도를 한 박자 늦추는 태도가 필요해요. 답답함을 느낄 때일수록 무리하게 흐름을 앞서가려 하기보다 압박이 풀리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가 도움이 됩니다. 이번 분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구간인 만큼 성급한 판단보다는 차분한 관찰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지난 2달 동안 쌓인 피로감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인내심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짧은 기간의 결과만 보고 전체 분기를 평가하기보다 석 달 전체의 흐름을 놓고 판단하는 넓은 시야가 이 시기에는 특히 유용합니다. 압박이 강한 구간일수록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 차분히 관찰하는 자세가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특히 이번 분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안정감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조급한 판단으로 그동안 쌓아온 관찰의 흐름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번 분기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했는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9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힘은 토성이 만드는 구조 압축입니다. 이 압박은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다음 국면을 위한 기초 공사에 가깝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 시기에 특히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압박이 언제 풀리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신호들이에요. 목성의 배경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토성의 압박이 서서히 풀려나간다면 그건 다음 분기를 향한 준비가 마무리되어 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후반부로 갈수록 압박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조짐이 보이는지를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조짐은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보다 변동폭이 서서히 넓어지거나 거래 활력이 조금씩 살아나는 형태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분기 전체를 마무리하며 7월의 준비와 8월의 활성화, 9월의 다지기가 어떻게 다음 분기로 이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짚어본 세 달의 흐름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리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분기에서 이 흐름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분기 분석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3분기 전체를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7월은 오랜 하락 흐름 뒤에 처음으로 숨을 고르는 조용한 구간이었고 목성이 마하다샤 지배 행성으로서 이번 분기 전체에 바탕 에너지를 깔아두는 시기였습니다. 8월로 넘어가면서는 수성이 자기 라시에서 힘을 받아 세부적인 전환이 잦아지는 리듬감 있는 조정의 시기가 펼쳐졌고요. 여기에 금성이 만드는 자금 유입의 흐름과 라후의 들쭉날쭉한 왜곡이 겹치면서 8월은 이번 분기에서 가장 복합적인 에너지가 얽힌 구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은 토성이 활성 구간에 들어서면서 다시 속도가 더뎌지고 구조가 단단해지는 분기를 마무리하는 압축의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세 달을 이어서 보면 확장하려는 목성의 힘과 압축하려는 토성의 힘이 분기 내내 팽팽하게 맞서는 구도였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서 수성과 금성, 라후, 달이 각자의 타이밍에 맞춰 등장하며 세부적인 무늬를 그려낸 거고요. 결국 이번 분기는 어느 한쪽으로 시원하게 뚫리는 흐름이 아니라 여러 힘이 균형을 맞춰가며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번 분기를 지켜보면서 세 달이라는 시간이 마치 세 개의 서로 다른 악장을 가진 하나의 곱처럼 느껴졌어요. 7월이 조용한 도입부였다면 8월은 여러 악기가 동시에 들어오며 리듬이 살아나는 전개부였고 9월은 그 모든 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리하는 마무리 악장이었던 셈이죠.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이번 분기의 등락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가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이 전체 흐름을 바탕으로 아스터님께서 이번 분기의 핵심 결론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2026년 3분기 트러스트 월렛 토큰의 시장 구조를 종합하면 방향성은 뚜렷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횡보 우세, 즉 사이드웨이 구조로 확정됩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범위를 압축하며 에너지를 응축하는 국면에 있다는 점이 이 결론의 근거이며 행성들은 이 구조 위에서 타이밍과 증폭을 담당할 뿐 방향 자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7월의 조용한 숨 고르기, 8월의 잦은 리듬, 9월의 압축까지 이번 분기 내내 반복된 패턴은 시원한 돌파보다 범위 안에서의 반복적인 조율이었습니다. 이건 시장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국면을 위한 에너지를 안에서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목성이 마하다샤 지배 행성으로서 분기 내내 확장하려는 배경 에너지를 깔아두었지만 토성이 동시에 구조를 압축하는 힘을 걸면서 그 확장이 한 번에 터지듯 드러나지 않고 안에서 조율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힘의 팽팽한 균형이야말로 이번 분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성이 자기 라시를 지나며 상태 전환을 가속하는 힘으로 8월 한 달의 리듬을 촘촘하게 조율했고, 이 조율이 시장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면서도 전체 구조 자체는 흔들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라후는 물병 자리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리를 지나며 기존 흐름을 들쭉날쭉하게 증폭시켰지만, 이 역시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힘이 아니라 기존 구조 안에서의 일시적인 왜곡에 그쳤습니다. 금성이 네이탈과 트랜짓의 앵글하우스에서 동시에 공명하며 자금 유입의 흐름을 살려두었다는 점도 이번 분기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 유입이 매끄럽게 이어지기보다는 화성과 라후의 마찰 속에서 파도치듯 나타났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달이 네이탈 트리코나 자리를 다시 자극하며 군중 심리를 평소보다 예민하게 만드는 구간들이 분기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이 역시 감정의 크기를 키우는 힘이었을 뿐 방향을 결정하는 힘은 아니었습니다. 종합하면 이번 3분기는 여러 행성이 각자의 타이밍에 맞춰 등장하며 시장의 세부 리듬을 만들어냈지만, 그 모든 리듬은 결국 하나의 큰 틀, 즉 횡보라는 구조 안에서 움직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구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성급하게 큰 방향을 확정짓기보다 범위 안에서의 반복적인 흐름과 그 안에 쌓이는 에너지를 함께 읽어내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축된 에너지는 언젠가 반드시 풀려나가게 되어 있으며, 그 방향은 이번 분기의 시장 구조가 아니라 다음 분기의 시장 구조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해보면, 이번 분기의 횡보 구조는 단순히 방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벌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실제로 범위 안에서의 등락폭이 분기 초반보다 중반,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서서히 좁아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형태의 압축은 에너지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응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배다. 점성술의 기본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특히 목성과 토성이라는 두 개의 큰 힘이 분기 내내 팽팽하게 맞서 있었다는 점은 이 응축이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다음 국면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니 이번 3분기를 정리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방향이 없다고 실망하기보다 이 압축된 에너지가 다음 분기에 어떤 형태로 풀려나가는지를 침착하게 지켜보는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런 횡보 구간이야말로 베다 점성술의 관점에서는 가장 관찰할 가치가 큰 시기입니다. 방향이 뚜렷할 때는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구간에서는 어떤 행성이 먼저 균형을 깨는지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다음 국면을 미리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3분기는 조용했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오히려 가장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했던 구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번 분기의 진짜 핵심은 압축된 에너지 그 자체보다 그 에너지가 다음에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지켜보는 우리의 시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주신 내용처럼 이번 분기는 화려한 반전보다 조용한 균형이 핵심이었다는 게 저도 크게 공감돼요. 다만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횡보 구조라고 해서 아무 움직임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범위 안에서의 등락은 이번 분기 내내 꾸준히 있었고, 그 등락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니 다음 분기를 준비하실 때는 이번 3분기 동안 쌓인 에너지가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풀려나가는지를 침착하게 지켜보시는 자세를 추천드려요. 또 한 가지, 이번 분기처럼 여러 행성이 동시에 활성화된 구간에서는 하나의 신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여러 신호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교차로 확인하시는 습관이 특히 중요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런 습관은 비단 이번 분기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분기를 분석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이 전체 흐름 안에서 특히 중요했던 고점과 저점 구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처럼 여러 힘이 동시에 얽혀있던 구간에서는 개별 신호보다 그 신호들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리듬을 함께 살펴보는 게 훨씬 중요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런 관찰 방식은 이번 분기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어떤 분기 분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분기의 고점과 저점을 하나씩 짚어보며 그 각각의 시기가 어떤 배다 점성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다 보면 이번 분기 전체가 왜 그런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훨씬 선명하게 다가올 거예요. 이번 분기에서 첫 번째로 에너지 정점 구조가 집중되는 시기는 8월 초입니다. 수성이 자기 라시인 쌍둥이 자리를 지나며 안타르다샤를 지배하는 힘이 가장 또렷하게 살아나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금성이 네이탈과 트랜짓 앵글 하우스에서 동시에 공명하며 자금 유입의 흐름을 함께 밀어 올리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목성의 배경 확장력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수성의 가속이 더해지면서 범위 안에서의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수성과 금성이라는 두 개의 활발한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만큼 시장의 반응 속도 자체가 이번 분기 중 가장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화성과 라후의 마찰이 함께 걸려 있어 이 활발함이 매끄러운 상승보다는 짧고 강한 반응들이 연속되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8월 초를 지켜보실 때는 하나의 큰 움직임을 기다리기보다 짧은 반응들이 모여 만드는 활력 자체에 주목하시는 게 더 유용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의 활력은 이후 8월 전체 리듬의 기초가 되는 만큼 초반의 반응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면 한 달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정점 구조가 형성되는 시기는 7월 말로 봅니다. 7월 내내 이어진 숨고르기가 마무리되며 목성의 확장 에너지가 처음으로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아직 토성의 압박이 본격화되기 전이라 상대적으로 힘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달이 처녀 자리를 지나며 트리코나 자리를 자극하는 흐름도 겹쳐 시장 심리가 함께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분기 전체를 통틀어 목성의 확장력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드러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토성의 압박이나 라후의 왜곡 같은 다른 힘들의 간섭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월 말의 흐름은 이번 분기 전체 사이클의 성격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참고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흐름이 8월로 넘어가면서 수성의 빠른 리듬과 뒤섞이기 시작하므로 7월 말의 순수한 확장 신호를 8월 초의 복합적인 반응과 구분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정점 구간은 9월 초입니다.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본격적인 활성 구간에 들어서기 직전 8월에 들쭉날쭉한 리듬이 정리되며 잠시 힘이 모이는 시점으로 해석됩니다. 이 구간은 토성의 압박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확장 에너지가 시도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후 곧바로 압축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큰 문이 닫히기 직전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짧은 순간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의 반등은 힘 자체는 강할 수 있지만 지속되는 시간은 짧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구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동시에 그 이후의 압축 전환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하시는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를 잘 이해하시면 9월 중순 이후의 저점 구간을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9월 초의 반등은 마지막 확장 시도이자 동시에 다음 국면을 알리는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고편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이후 9월 중순의 압축 국면이 찾아왔을 때 훨씬 여유롭게 그 흐름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분기의 경험이 앞으로의 분석에도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구조적 저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9월 중순입니다. 토성이 활성 구간의 정점을 지나며 구조 압축의 힘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이고 다샤 전환의 측면에서도 목성 마하다샤 안에서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하락을 유발하는 힘이 아니라 범위를 좁히며 에너지를 응축하는 힘이 정점에 이르는 구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가장 세게 밟은 상태로 언덕을 오르는 자동차를 떠올리시면 이 시기의 성격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속도는 느려지지만 엔진 자체는 계속 돌아가고 있으며 이 압박이 정점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다음 국면을 향한 준비가 마무리되어 간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9월 중순의 저점 가능성 구간은 위축의 시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를 위한 가장 단단한 기초가 다져지는 시기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분기를 마무리하는 이 구간을 잘 지나고 나면 다음 분기의 시작이 훨씬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나타나는 더딘 흐름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다음 사이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점 구간을 통해 얻은 통찰력은 다음 분기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저점 가능성 구간은 7월 중순입니다. 분기 초반 숨고르기가 가장 깊어지는 시점으로 아직 목성의 확장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이라 범위가 가장 조용하게 눌려있는 구간입니다. 라후의 왜곡 작용이 상대적으로 약한 시기이기도 해 변동성 자체가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저점 가능성은 급격한 하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분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는 조용한 지점이라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는 시기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이 구간을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후 목성의 확장력이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7월 말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준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의 고요함은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이번 분기 전체 사이클이 건강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7월 중순의 조용한 흐름을 마주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기를 다음 확장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숨결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기 분석에서도 이번과 같은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저점 가능성 구간은 8월 말입니다. 8월 내내 이어지던 라후의 들쭉날쭉한 왜곡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며 그 반작용으로 잠시 힘이 눌리는 시점으로 해석됩니다. 수성의 리듬이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와도 맞물려 다음 국면인 9월의 압축을 준비하는 완충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격렬하게 흔들리던 파도가 잠시 잠잠해지는 순간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구간이라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감이 함께 드러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소강 상태는 오래 지속되기보다 곧바로 9월의 토성 압축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말의 저점 가능성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다리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 완충 구간을 잘 관찰해 두시면 9월의 압축 국면이 시작될 때 훨씬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시기에는 시장의 소음이 잦아들면서 오히려 근본적인 구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니 차분한 관찰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관찰력을 갖추시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지실 거예요. 이렇게 세 번의 고점과 세 번의 저점을 하나로 이어보면 이번 분기는 확장과 압축이 번갈아 나타나는 하나의 사이클이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사이클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로 다음 분기의 출발점을 결정짓는 에너지 배열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점과 저점 각각의 시기를 개별적으로 보기보다 이 순환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내시는 게 이번 분기 분석의 핵심입니다. 7월의 조용한 저점에서 시작해 7월 말의 확장, 8월 초의 활발한 반응, 8월 말의 소강, 9월 초의 짧은 반등, 그리고 9월 중순의 깊은 압축까지 이 6지점은 하나의 큰 파도가 여러 번 오르내리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런 순환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다음 분기 초반의 흐름이 왜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는지도 훨씬 자연스럽게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번 분기의 진짜 가치는 개별 지점의 등락이 아니라 이 6지점이 함께 그려내는 하나의 완결된 리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 전체를 종합하면 트러스트 월렛 토큰의 시장 에너지는 확장과 압축이 반복되는 순환 구조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목성의 마하다샤 배경 위에서 수성, 금성, 라후, 토성이 차례로 등장하며 각자의 타이밍에 맞춰 시장의 세부 리듬을 만들어냈지만 그 모든 리듬은 결국 횡보라는 하나의 큰 구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시장이 약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시간을 벌고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고점과 저점이 반복되며 만들어낸 이 순환 자체가 이번 분기가 시장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성과 토성이라는 두 개의 큰 힘이 분기 내내 팽팽한 균형을 이루었다는 점은 이 순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정된 흐름이었다는 걸 시사합니다. 여기에 수성과 금성이 세부적인 리듬을, 라후와 달이 심리적 왜곡과 공명을 더하면서 이번 분기는 여러 층위의 에너지가 정교하게 얽힌 한편의 복합적인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번 3분기는 단순한 숫자의 등락이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에너지 서사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서사를 끝까지 따라오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분기를 마주하시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흐름의 결을 훨씬 능숙하게 읽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 분기처럼 차근차근 흐름을 따라가는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분기 내내 보여주신 인내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3분기 트러스트월렛 토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6번의 고점과 저점은 단순히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전체 방향 벡터인 횡보 구조를 완성하는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흐름에서 특히 주목하셔야 할 구조는 확장의 힘과 압축의 힘이 번갈아 나타나면서도 결코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균형이 유지되는 한 이 범위 안에 쌓이는 에너지는 계속해서 커지게 되며 그 에너지가 풀려나가는 시점이 바로 다음 분기의 진짜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6개의 고점 저점 지점을 시간 순서대로 이어보면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확장과 수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이 호흡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비슷한 구조가 나타날 때 훨씬 침착하게 흐름을 읽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등락보다 그 아래 깔린 순환의 리듬을 먼저 떠올려 보시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앞으로 어떤 시장을 마주하시더라도 흔들림 없이 본질을 꿰뚫어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번 분기를 돌아보면 조용함 속에도 분명한 리듬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분석 전체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딱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이번 분기의 횡보는 정체가 아니라 준비였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방향이 없었다고 실망하시기보다 그 조용함 안에 쌓인 힘을 이해하고 다음 국면을 침착하게 기다리는 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시선을 갖추시면 다음 분기가 어떤 방향으로 시작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 배경을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이번 분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분기에서 이 준비된 에너지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깊어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분기의 마무리를 잘 이해하시면 다음 분기의 시작을 훨씬 침착하게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종합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에너지 구조는 결국 사람의 구조와 같은 언어를 씁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적 마찰이 쌓이면 노력과 결과가 계속 어긋납니다. 시장의 구조를 읽는 일과 사람의 구조를 읽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같은 노력을 반복해도 결과가 계속 달라진다면 보이지 않는 구조적 마찰이 존재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조용한 흐름 속에도 분명한 리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리듬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도 아스터리언과 함께 트러스트월렛 토큰의 이번 분기 흐름을 짚어보셨는데요. 이런 에너지 흐름을 매 분기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분기에 쌓인 에너지가 실제로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아스터리언이 계속해서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명은 해석하는 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개입하는 순간에만 바뀝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확인하십시오.